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이 셀레니움이라는 이름의 자동화 웹사이트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볼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서 최신 메일함 정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드라이버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디버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자동화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파이썬 크롤링 강의를 시작할 때 파이프가 설치가 된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이프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셀레니움과 같은 추가적인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매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저도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셀레니움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셀레니움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인스톨 셀레니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셀레니움이 설치가 진행이 돼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개발한 파이썬 크롤링 소프트웨어에서 이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로 분석을 하려면요, 당연히 파이썬 프로그램과 이 크롬을 이어주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이렇게 크롬 유형 사이트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사용자이기 때문에 바로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볼게요. 자, 전 바로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이 C 드라이브에 크롬 드라이버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셀레니움 또한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한번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파이썬 개발 환경을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바로 자동화 테스트를 위해서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from selenium import web 드라이버라고 해서 웹 드라이버를 불러올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크롬 웹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치했던 그 크롬 웹 드라이버의 경로를 여기에다가 지정해 주시면 돼요. 웹드라이버.chrome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안에 이 드라이버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름 또한 다 기입을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웹드라이버를 성공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크롬을 통해 네이버 로그인 화면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이후에 이렇게 URL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방화벽 관련 경고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허용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셀레니움에서 자동으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쪽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성공적으로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크롬을 테스팅 환경에서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셀레니움이 크롬을 실행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인 페이지에서의 페이지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로그인 폼에서 이 ID 값의 파라미터 명은 id고요. 또한 이 비밀번호 값의 파라미터 명은 이 pw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셀레니움 환경에서 이러한 ID 값을 이용해서 매칭을 해서 이 ID와 비밀번호 값을 각각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로딩할 때 불러오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0.5초씩 기다리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time.sleep 0.5를 해서 0.5초 간격으로, 자, 이제 셀레니움에서 크롬 드라이버에 접근을 해서 이 id라는 네임 값, 즉 파라미터 명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여기다가 sendKeys 함수를 이용해서 id 값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id라고 넣어 볼게요. 그 다음 또 이렇게 0.5초를 기다려서
비밀번호 또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아까 PW인 걸 확인했죠. 한번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크롬이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자마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거 보시면은 타임이라는 객체가 선언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건 위쪽에서 이 타임 객체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from type import sleep이라 하셔가지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타임 객체를 빼서 바로 슬립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네이버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이후에 아이디 값과 비밀번호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일종의 자동화 환경을 구축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형 포털 서비스는 너무 빠르게 다수의 로그인을 시도하면 트래픽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5초씩 대기하도록 만든 거고요. 이제 네이버에 접속한 이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까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셀레니움 안에서는 엑스패스라는 걸 이용합니다.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실행한 이후에 특정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보시면요.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submit이라는 인풋 타입이 명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그인을 수행하는 버튼이란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클릭하신 이후에 카피해서 이 엑스패스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복사해서 바로 이제 이거를 셀레니움이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xpath라고 해서 해당 복사한 경로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클릭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걸 클릭하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네이버 창이 뜨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이 입력이 되고 로그인 버튼까지 눌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라고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한번 저는 제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쪽에 제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보았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서 로그인이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로그인을 했을 때 기기를 등록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메일함을 들어가면 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이 광고 메시지와 제가 이것저것 구매한 내역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해서 이제 이 메일의 제목 부분을 제가 다 자동으로 파싱을 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메일 제목이나 클릭한 뒤에 확인해 보시면 스트롱 태그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래스 값으로는 메일 타이틀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파싱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한번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파싱하기 위해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드라이버에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 메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일 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뷰티풀 수프를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파싱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이제 메일 제목을 하나씩 파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타이틀 리스트라고 해서 모든 태그를 검색을 할 건데요. 이 스트롱 태그 중에서 메일 타이틀이란 이름의 클래스를 가지는 이러한 태그들만 파싱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메일 제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for title in title list라고 해서 전체 메일 제목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출력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동으로 메일 제목들을 다 파싱을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메일 제목과 그 정보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짧은 소스 코드로 이렇게 간단한 자동화 툴을 만들어 보았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당 메일 페이지에 셀레니움 자동화 분석 도구가 접속을 해서 메일 정보를 파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파싱을 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다 쭉쭉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동으로 셀레니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자동으로 로그인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전체 메일 제목까지 다 파싱을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린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스크립트화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메일 제목을 파싱해서 화면에 출력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크롤링 프로그램을 동작하도록 해서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 문자로 알림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네이버에 자동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최신 메일 정보를 파싱해서 출력하는 파이썬 웹 크롤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